네, 이번 시간은 연력학 제1법칙과 그 응용 첫 번째 시간으로 연력학 제1법칙 du는 dq-dw와 비열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연력학 제1법칙이란 연력학적 계, 그러니까 계를 공기덩이라고 생각하자고 했었죠. 공기덩이의 내부 에너지는 계에 가해진 열, 공기덩이에 가해진 열과 공기덩이가 행한 일에 의해서 변화한다라는 것으로 수식으로는 du는 dq-dw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의미를 따져보면 공기덩이의 열이 가해지면 공기덩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고 공기덩이가 외부에 일을 하면 공기덩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부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공기덩이가 외부에 일을 하면 dw가 양수라고 정의를 하고요. 공기덩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dw가 음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어떠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걔가 행한 일, 공기덩이가 행한 일, dw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일 W의 정의는 힘과 변이를 내적한 것이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내가 F의 힘으로 공기덩이를 dx만큼 압축시켰다고 했을 때 내가 공기덩이 한 일은 dw는 fdx가 됩니다. 그런데 압력이라고 하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힘을 표현해주면 PADX가 되고요. 여기서 ADX, 여기는 부피 변화가 됩니다. PDV. 네, 그래서 DW란 PDV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에 따르면 공기덩이의 부피가 팽창하면 공기덩이가 외부에 일을 하고요. 공기덩이의 부피가 압축되면 DV가 음수면 공기덩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상학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du는 dq-dw에 dw는 pdv를 대입하게 되면 du는 dq-pdv가 되고요. 기상학에서는 단위 질량당의 어떠한 물리량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식에 공기덩이의 질량 m으로 나눠주면 du는 dq-pd 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du라고 하면 단위 질량의 공기덩이의 내부 에너지가 되겠고, dq라고 하면 단위 질량의 공기덩이에 가해지는 열, 그리고 알파는 비부피였죠. 알파는 비부피. 네, 줄의 제2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줄의 제2법칙이라고 하면 내부 에너지는 부피와 압력에는 무관하고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법칙이 됩니다. 이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 du는 CVdT라는 식을 이두할 때 나중에 사용하겠습니다. 기체의 비열이라고 하면 먼저 비열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비열은 단위 질량의 물질을 1도씨 또는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 또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올리는데 필요한 열. 네, 여기서 1도씨 간격과, 그러니까 1도씨와 2도씨 간격과 1켈빈과 2켈빈 사이의 간격이 서로 같기 때문에 1도씨 올리는 데나 1켈빈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이 같게 됩니다. 기체의 비열에는 정적 비열과 정압비열이 있습니다. 먼저 정적 비열에 대해서 살펴보면, 적이라 하면 적은 부피라는 뜻이고, 부피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비열이라고 하면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의 비열이 됩니다. 이를 식으로 쓰면 CV라고 쓰고요. dT분의 dQ의 V가 됩니다. 여기서 V라고 하면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위에서 비열의 단위를 안 살펴봤는데 비열의 단위는 줄 per 킬로그램 per 켈빈이 됩니다. 단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단위 질량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됩니다. 여기 정적 비열에 대한 식에서도 dq가
단위 질량의 공기덩이에 작용하는 열이기 때문에 dQ의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이고요. 그래서 dT의 단위가 켈빈이기 때문에 그래서 CV의 단위도 줄 퍼 킬로그램 퍼 켈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조 공기에 대한 정적 비열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CV는 2분의 5R이고요. 여기서 R이라고 하면 건조 공기에 대한 기체 상수 287 줄 퍼 킬로그램 퍼 켈빈이기 때문에 건조 공기에 대한 정적 비열은 717 줄 퍼 킬로그램 퍼 켈빈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700이라고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네, 내부 에너지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에만 의존을 하고요. 수식으로는 du는 CVd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유도해 볼 텐데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의 변화가 없을 때 d알파가 0일 때 연력학 제1법칙 dq는 du 플러스 p dw고 du 플러스 dw를 pd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부피의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0이죠. 그래서 du는 dq고 정적 비열을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면 dq의 v는 dt분의 du의 v 이런 상태가 되고 줄의 제2법칙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에만 의존을 하고 부피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du분의 dt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du는 CVdt다 이런 식이 유도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에만 의존한다 이런 개념은 엄청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압비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압비열도 똑같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이 되겠습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의 비열이고 수식으로는 CP는 dT분의 dQ의 압력이 일정하다 P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건조 공기에 대한 값은 CP는 2분의 7R이고요. 이 R이 287이었죠. 그래서 이 값은 1004 줄 퍼 킬로그램 퍼 켈빈이 되고 대략 1000이라고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정압비열과 정적비열 사이의 관계는 연력학 제1법칙과 상태방 정식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력학 제1법칙 dQ는 du 플러스 dw고 우리가 앞에서 du를 CVdt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dw는 PD 알파였죠. 그런데 P와 알파 사이의 곱을 한번 미분해 보면 미분의 곱의 법칙에 의해서 PD 알파 더하기 알파 dp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이 PD 알파 대신에 나머지 두 식을 이제 대입을 하면 CVdt 플러스 D의 P 알파 빼기 알파 dp가 되고요. 상태방 정식 P 알파는 RT를 사용하면 CVdt 플러스 RDT R은 상수기 때문에 D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알파 dp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압력의 변화가 없을 때 dp가 0일 때를 살펴보면 이건 0이 되고요. 그때 이제 정압 비열 dt분의 dq p는 요걸 쓰면 되는 거죠. 이 dq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cv 더하기 r이 됩니다. 그래서 정압 비열은 정적 비열에다가 기체 상수를 더한 cp는 cv 더하기 r이다. 이런 관계를 얻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압 비열이 항상 정적 비열보다 r만큼 크게 되는데 그 개념적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연력학 제1법칙 dq는 du 플러스 dw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양의 열이 공급되었을 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부피를 팽창시키는 데도 열이 사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적 비열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이 dw가 0이기 때문에 du를 높이는 데에만 열이 사용이 되는 거고 것이지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이 둘의 모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 DQ라는 게 조금 더 커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원자 기체, 이원자 기체, 삼원자 기체에 따라서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이 각각 다르게 되는데요. 단원자 기체에 대한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은 2분의 3R과 2분의 5R이 되겠고요. 원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N2나 O2 등의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은 2분의 5R과 2분의 7R입니다. 삼원자 기체의 오존과 같은 삼원자 기체의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은 2분의 7R과 2분의 9R입니다. 지구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N2, O2 등이고 이들은 모두 이원자 기체이기 때문에 건조 공기에 대한 정적 비열은 2.5R과 3.5R이었고 그 대략적인 값은 717과 1004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du는 dq-dw 이런 식으로 썼었고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그러니까 공기동기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공기동기에 가해진 열과 공기동기가 외부에 행한 일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었고, 이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한 가지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dw라고 하면 dw는 pdv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고, 공기동기의 부피가 팽창하면 공기동기가 외부에 일을 한다. 공기동기의 부피가 압축되면 공기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CVDT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의존한다 라는 개념 무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을 서로 비교해 보면, 정적 비열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이었고 정합 비열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이었죠. 이런 단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기체상수의 단위도 줄퍼 킬로그램 퍼 켈빈이었죠. 그리고 정합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 항상 R만큼 크다. 왜 크냐, 이를 개념적으로도 잘 알아야 되는데, 정합 비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부피를 팽창시키는 데에도 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적 비열에 대한 값 717, 정합 비열에 대한 값 1004인데 정합 비열에 대한 값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합 비열의 대략적인 값이 1000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